네, 저는 지금 보건복지부에 나와 있습니다. 청년정책팀 장영진 팀장님과 함께 이 고립 은둔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우선 이번 정책을 발표하게 된 이 배경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국무조정실 주관 청년의 삶 실태조사에서 고립 은둔 청년 규모가 약 54만 명에 달한다는 추정이 있었습니다. 네. 이 54만 명 규모 전체가 고립 은둔 청년이라기보다는 그 위기군 중에서 저희가 어떻게 정책 대상을 선정할지 그런 부분을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네, 여기서 이 고립 은둔 청년들은 정확하게 어떤 청년들을 말하는 건가요? 사회적 관계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가, 그리고 외출 빈도가 어떻게 되는지 두 가지 기준으로 저희가 분류를 좀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형식적 사회 관계는 있지만 급할 때 도움을 요청할 그런 인적 지지 체계가 없는 청년을 이제 고립 청년으로 보고 있고요. 그보다 더 협소하게 방 안에서조차 거의 나오지 않아서 이런 사회적 관계 자체가 없는 그런 청년들을 은둔 청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갈수록 고립 은둔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우선 이들을 돕기 위해서는 누가 도움이 필요한지부터 파악하는 게 우선일 텐데요. 자, 올해 하반기부터는 이 조기 발굴을 위해서 원스톱 도움 창구를 운영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설명해 주시죠. 고립 은둔 청년을 위한 전담 기관, 전담 인력들을 배치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잘 계신데 그 밑에 이제 자식분들인 청년들이 고립 은둔을 하는 경우에 현재의 정책 체계로는 이분들이 어디에도 잡히지가 않습니다. 전담 인력 그리고 전담 지원 기관을 배치하겠다는 내용이고요. 4개 광역 시도를 공모로 선정을 해서 이런 지원 체계의 효과성이라든지 그런 걸 검증을 해서 2년 뒤 전국 확대를 목표로 검증하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런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몰라서 못 받는 친구들이 좀 많을 것 같아서 홍보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홍보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우선 고립 은둔 청년 당사자 대상으로는 저희가 대책 때 이제 이분들이 아무래도 인터넷 온라인 중심으로 활동을 하다 보니 그런 공공 사이트 중심으로 도움 요청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부모님이라든지 이제 소가리를 하는 주변 분들께서 이분들을 발견했을 때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129 콜센터로 개편을 해서 도움 요청을 받으려고 합니다. 네. 일반 국민들이 정책을 조금 더 많이 아실 수 있도록 유튜브나 SNS 통해서 많이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이 청년 지원 사업이 시작이 된다면 과연 어떤 기관에서 전담을 하게 되는지 또 어떤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준비를 하고 있는지도 궁금해요. 민간 수행기관들을 자체 모집할 예정입니다. 아마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기관 중심으로 모집을 할 텐데요. 가족관계 회복이라든지 소통 기술 자체가 부족하든지 이런 고립도에 따라 단계별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고요. 요게 좀 회복이 되었다 싶으면 공동생활 프로그램을 이제 지원을 하고 나아가서 이제 어느 정도 일상 회복이 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고용부의 일자리 사업과 연계를 해서 간단한 일경험까지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청년에 해당하는 대상이 19세에서 39세까지죠. 그렇다 보니까 청년들마다 좀 환경도 좀 다를 테고 또 처해 있는 그런 상황도 좀 다를 텐데 어떻게 좀 준비하고 계신지, 또 이와 관련돼서 이 생애 주기별로 안전망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거든요.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고립 은둔에 빠지게 되는 계기가 청소년 시절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10대의 경우에는 학교와 선생님을 중심으로 아무래도 학폭이라든지 그다음에 위기 가구에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심리 지원을 학교 중심으로 조금 강화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청년 34세 이상이라든지 40세가 넘어가더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고립 은둔의 가장 큰 고비가 이제 직장 구직기 그리고 취업 단계에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청년 인턴 제도라든지 그다음에 일자리 사업 등과 연계하는 한편 처음에 직장에 이제 들어갔을 때 직장 문화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서 멘토링 같은 사업들도 저희 센터와 연계해서 같이 함께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 아직 이 시범 단계이니만큼 좀 더 빨리 체계화 그리고 또 안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이 현장 종사자 관리 체계를 좀 효율화할 계획이다 이렇게 또 밝히셨거든요. 3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이분들이 사회복지사라든지 심리 상담 요원 같은 전문성을 갖출 수 있는 자격 기준을 제시하고 거기에 따른 적정 급여를 잘 설계할 수 있도록 지금 지자체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지원을 할 계획이고요. 마지막으로 위기 청년들을 상대로 하는 만큼 본인들도 힘듭니다. 그런 심리 지원이라든지 다양한 그런 복지 후생 프로그램도 설계를 해서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 고립운둔 청년들이 다시 건강하게 사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큰 역할 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정책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